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 국가직 9급 이제 세법 해설을 맡게 된 이윤엽 세무사고요. 올해는 좀 마음이 아프게도 세법이 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제가 본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제 평가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잘 이제 출제되지 않은 충격적인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어딨냐? 몇 번이야? 이게 10번인가의 정률법 감가사 문제. 우리 사실 작년 7급에 나왔지만 사실 우리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 것도 출제가 되었고 그거를 뭐 한 문제 제외하더라도 말 문제가 일단 매우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잘 보시면은 다 옳은 것은이요. 말 문제가 옳은 것은인데 하필 생소한 지문들을 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게 원래 기존에 우리가 잘 공부하는 주제를 침착하게 잘 생각하면 사실 그 새로운 지문들을 크게 판단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시험장에서 그런 어떤 침착성을 보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점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옳은 것은이 나오면 일단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애초에 출제 기간에서 세법을 좀 어렵게 내라 뭐 이런 지시가 뭔가 있었던 것처럼 너무 옳은 것은이 많았다. 그래서 세법은 올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일단 총평을 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우리 1번 문제는 많이 공부했던 주제잖아요. 그죠? 이거 국세기본법의 국세 우선권인데 이분이 20년도 소득세 6천만 원을 안 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이 발송일자가 법정 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집 압류해서 팔았는데 5천에 팔려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분해 줘야 되는데 소득세 배분할 수 있는 금액 하면서 강제징수비를 가장 먼저 이제 강제징수비가 1빠따죠. 5.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 2순위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저당권에 의한 채권이냐 소득세냐 다툼인데 저당권 설정일자가 고지서 발송일자보다 빨라요 한참. 그래서 담보채권 저게 얼마야? 1,000만 원. 그리고 소득세 6천만 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3,500만 5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나눠줬기 때문에 소득세로는 1,500만 원밖에 배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무난했다, 평이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쉬웠어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주제고 우리 거의 국세기본법 바로 초반 2장에서 우리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했고 명의는 을로 되어 있지만 갑이 실질적으로 양도해서 소득도 귀속시켰어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을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을한테 과세를 했는데 을이 자기가 원래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실질과세를 근거로 들어야 돼요. 그죠? 자기는 명의만 어떻게 보면 빌려줬다. 물론 명의 빌려준 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세금 납세 의무는 그래도 면피할 수 있는 조항이 실질과세죠. 실질과세. 요것도 쉬웠고. 그리고 3번으로 가보시면요. 2차 납세 의무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것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차 납세 의무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의 2차 납세 의무 한도 자기가 분배 인도한 거 2번은 분배 받거나 인도받는 자의 한도는 각자 받은 거 이거 다 우리 기출에서 엄청 많이 봤던 거고 4번은 성립 당시 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했을 때 부족액에 대한 2차 납세 의무 그냥 조문이고요. 3번이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인데 한도가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예요. 양수한 재산가액. 근데 그 양수한 재산가액을 구체적으로 뭐 시행령까지 가보면 이제 양도인한테 지급하거나 집할 대가와 어떤 재산가액을 또 너무 차이 나면 30% 이상 막 차이 나고 이러면은 둘 중 큰 걸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문의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로 2차 납세 친다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막판 특강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막판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모의고사랑 거의 똑같았죠, 사실은. 그죠? 간이가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인데 부동산 매매업, 전기 가스 사업은 이분의 매출에 관계없이 배제 업종이에요. 그죠? 배제 업종. 여기는 아무래도 과세표준 양성화 입장이고 여기도 뭔가 막 이제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이런 큰 업종들 이런 거는요. 간이가세자 될 수 없고요. 그리고 4번은 과세 유흥 장소와 부동산 임대업은 4,800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예요. 원래 이제 간이가세자가 8,000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제 1억 400 기준으로 또 그 와중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아마 이 문제는 그걸 1억 400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정말 최근에 개정돼서 그래서 8,000으로 그냥 출제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3번의 의미가 건설업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건설업 중에 우리 집 인테리어 하시고 그냥 사무실 조그맣게 인테리어 같은 거 도와주고 집 같은 거 막 샤시 같은 거 좀 설치해주고 이런 분들은 제외해요. 그 건설업에서.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8천 이제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3번이고 오른쪽에 5번 가보시면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너무 쉽잖아요. 재난 지역에 기부하는 거 공급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니은이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게 아니하게 된 경우가 폐업이에요. 폐업. 폐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폐업할 때 매입세 공제받은 제한 남아있는 거 폐업 시단 제외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니로도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게 얘는 공급이 아니고 얘는 공급이야.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은 또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이렇게 기디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출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디귿은 조금 지엽적인 시행령 지문인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가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원래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면 공급이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신탁회사끼리 넘기는 그런 거래라면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딘데 기니 지문으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런 거고요. 6번 우리 최근에 또 중요한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요즘에 출제됐는데 이건 좀 어려웠던 게 옳은 것은요. 일단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질문이죠. 미납국세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에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요. 미납국세의 핵심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찾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우리 1,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우선 변제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열람할 수 있고요. 3번은 그러면 이제 그리고 주거용 건물 보증금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는데 계약을 체결한 거야. 이제 계약 체결한 분한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하는 걸로 바뀌었죠.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됐었지만 1,00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한 사람은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의를 받아야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날짜 규정. 열람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원래 30일 지났을 때부터 열람하게 해줘야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60일이에요 또. 그래서 좀 또 날짜 규정으로 또 장난을 쳤네. 그죠? 1번이 맞는 질문이고 우리 7번 문정 우주에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 시험엔 처음 나온 신유형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다 대비를 하고 배운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공무원 기출엔 신유형 문제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재고자산 세무조하라 그랬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 장부상 15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법을 봤더니 후입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3년 10월 4일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신고 기한 이후에 했어요.
원래 3개월 이전에 해야 되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10월 4일에 하셨기 때문에 요거 의무평가가 돼버렸죠. 세법은 의무평가일 때 이분이 당초 신고한 후입선출법과 맥스 선입선출법 무신고 시평가 방법 좀 큰 걸로 가기 때문에 180이 커가지고 입금산입 30만원 유벌한 세무조이 나오고요.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부의 회사가 6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여기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여기 밑으로 동그라미를 내려가면 모두 총으로 신고했는데 계산상 착오로 60, 그냥 단순 실수로 60으로 한 게 과세당국이 수용했기 때문에 요건 의무평가가 아니라 당초 총평균법으로 조정하는 세무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나와가지고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입금산입 20만원 유보. 정답 2번이 나오는 거고요. 넘어가서 우리 8번은 좀 어려웠어요.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도 나쁘지 않은데 중간이 좀 어려웠어요. 거주자의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못 옳은 건데 그래도 우리 다 열심히 한 건데 기억이 우리 2월 과세 규정이잖아요. 양도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 직기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팔아서 양도차익부할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자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맞는 질문 10년 최근 개정됐고 니은은 그냥 양도소득 부계부조문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니은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1, 3, 4까지 가고 또 기억은 맞는 지문이에요. 기니까지 왔는데 요거는 좀 어려웠던 게 기니디가 있어. 근데 이거 우리 사실 요거랑 똑같은데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사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얘가 받고 10년 안에 팔아야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 있잖아요. 실질적 귀속하면 안 되고 이게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인데 5년에서 10년 늘어났죠. 근데 여기는 10년 뒤에 파는 거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되겠죠. 그럼 10년 이내니까. 그래서 15년이 틀렸죠. 15년 지난 후 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된다 해서 기니 1번이요. 기니 1번. 9번은 9번 사실 1번 지문은 조금 빡셌어요. 사실 1번 지문은 법조문에 명확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옳은 것은인데 2번에 우리 이건 열심히 한 거잖아. 보험업법에 따른 증액은 인정되지만 감액은 인정 안 돼. 그리고 3번 질문도 시험에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유형자산 사면서 국공채를 같이 매입할 때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그 차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틀렸고 우리 요거는 우리 세무사 기출 최근에 봤었잖아요.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 2, 3, 4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1번을 사실 찾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1번은 세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의 보충적 관행과 이제 적용을 준용한다,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게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 회계 기준에 따른 손해기술을 정한다 이런 내용이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게 법에 명확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까다롭게 일부러 좀 만드신 것 같고요. 너희가 그래도 이거는 공부하고 왔어야 된다라는 느낌에서 2, 3, 4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을 찾는 건데 난이도는 어려웠다. 이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10번 배당소득은요. 옳은 것은인데 일단 맞는 지문은 쉬워요. 1번. 우리 유사배당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빌려줬다가 반환받을 때 차입자로부터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상당의 배당이다. 너무 쉽고. 우리 요것도 최근 기출 지문에서 최근 막판 모의고사에 본 것 같은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에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액 받을 때는요 배당으로 안 보죠. 그때 의제 배당이 아니죠. 그리고 배당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그죠? 이자 배당은. 그리고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발초 중 시가를 추가하여 발행된 금액이 채무 면제 입금이잖아요. 그래서 요 항목을 자본 전입해서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지의 배당으로 과세해요. 배당으로 본다가 나와야 되니까 1번만 맞는 지문. 그리고 이게 이제 보자마자 제꼈어야 돼 사실. 야 이런 거 내면 좀 선 넘었지. 23기 감가상각 세무조정인데
22개 사가지고 22기 주정부터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감가상각비가 22기에 3천만 원을 계산했는데 첫 해니까 22기에는 1억에서 정률법 상각률 0.2 곱한 2천만 원이라는 게 상각 범위액이에요. 그래서 순금 불산입 1,000만 원 유보로 상각 부인액 뜨고요. 23기에는 이분이 2천만 원 계산했는데 이제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회계상 미상각 잔액에서 유보 10 더한 다음에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8천에 그러니까 16이네 16. 그래서 2천에서 16 뺀 4. 송금불산입 4 유보인데 나름 계산기가 없는 시험을 고려했을 때 숫자들을 0.2 그리고 요걸 다 숫자 좀 깔끔하게 내시긴 했지만 2년치를 내는 게 좀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2년치를 내는 게 이게 1년치만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년치 내는 게 좀 너무 어려웠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긴 한데 요거는 사실 이제 거의 못 맞췄을 것 같고요. 12번은 의제배당을 또 출제했네요. 의제배당을. 의제배당이 아닌 것은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자체가 감자시 의제배당이요. 감자시 의제배당이요. 감자시 의제배당. 그리고 2번은 감자 차익으로 받았지만 지분 비율 증가분은 무조건 의제배당이고요. 3번이 해산시 의제배당이고 4번에 포괄적 교환 차익으로 받은 거는 배당이 아니죠. 참고로 이게 이제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받은 건 배당 아니고 이익잉여 항목으로 받은 게 배당이고 넘어가시고 13번 옳은 것은이야. 1번은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죠. 이건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심판 청구를 재차 거치게 하는 게 힘들고요. 2번은 요거 좀 개정세법 좀 까다로운 지문인데 제조사 결과 이분의 주장과 제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다르면 원처분 유지라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 처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틀린 지문이고요. 원처분 유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올해 개정이 아니라 작년 개정을 올해 좀 많이 냈어요. 보니까. 3번 제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단순 날짜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어쩌고 조사해야 된다. 틀렸고 4번이 맞는 지문이요. 이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 갔다가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이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하는 거 4번이 맞는 지문 넘어가시고 우리 13번도 사실 부분조사 사유가 너무 많고 막 특정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런 사유를 이렇게 다 열거해서 출제를 잘 안 해요. 우리 중복조사까지는 힘있게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좀 애초에 좀 틀려라 이렇게 된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올해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돼. 기딜이에요. 니은만 이제 부분조사가 가능하지 않는 사유고 좀 단순 암기 기딜이 에서 3번이고 15번 옳은 것은 계속 옳은 것은이야. 이제 뭔가 미쳤어 이게 문제가. 납세 담보인데 1번 납세 보증서로 담보 제공할 땐요 보증서 제출하는 거고요. 요거는 페이크가 보험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사실 보험에 등기된 건물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담보가액이고 우리 납세보증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죠. 금전만 가능하니까 4번이 맞는 지문이죠. 우리 보험은 30일 기간 더한 거야 된다. 이건 우리 많이 봤던 지문인데 그죠?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우리 많이 보는 건데 옳은 것은 1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수금은요 근연기 2배수 수대로 공제해요. 틀렸고 주택 임대업 결수금은요 근연기 2배 또 공제 가능하죠. 그죠? 틀렸고 결수금 예를 들어서 같이 있으면 결수금부터 까는 거 너무 많이 했고 우리 제척기간 지난 후에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결수금 확인된 거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이거는 우리 엄청 많이 한 거. 17번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은이야. 요거는 부가세 신탁으로 아예 막 다 구성했더라고요. 1번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이제 공급하면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X.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은 원칙이 수탁자가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 공급으로 보면요.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새로운이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요. 이때 위탁자가 납부함을 준다. 4번이 맞는 지문이요. 4번이 우리. 그래서 요거 다 배운 지문인데 옳은 것은 나와서 요것도 좀 까다로웠어요. 18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우리 부계부식가. 우리 금전대여에서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이 불가능한 차입금이 전부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이러면 당자대출 쓰시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만 있으면 가중평균 계산이 불가능해서 당자 쓰시는 거고, 단순 날짜, 대여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있다면 그거 당자 쓰는 거야. 3년이 아니라. 3번 틀렸고, 내국법인이 당자 대출이자를 시가로 선택한다면 선택 플러스 2년 동안 총 3개년치 계속 적용원칙 들어간다 해서 이것도 우리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던 지문이긴 해요. 3번이고 틀린 건. 19번 상증세는 그래도 올해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4번에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인 증여채무를 빼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정답은 좀 쉬웠죠. 정답은 좀 쉬웠고, 우리 요것도 우리 나름 최근에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건데 조금 바꿨죠. 우리 부가세법에서 외화의 환산이란 주제잖아요. 미국에 $1000에 수출했는데 선적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환가해버렸네. 23년 1기 부가세가표에 포함될 금액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A 제품 제조일 나와있고 대금 수령일 환가일 나와있고 선적일 도착일 나와있는데 선적일이 공급식이에요. 이 공급시기 이전에 받아서 환가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환가한 금액을 그대로 가야 돼가지고 요거는 뭐 이렇게 체크해볼까요? $1000에 1050원 2번. 그래도 요건 좀 쉬웠네요. 그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보면은 여기 중간 페이지가 어려웠어요. 중간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 같다. 세법은. 그래서 세무지 커트라인이 지금 뭐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살짝 이제 들어보면 국어도 좀 작년보다 어려웠고 영어는 지금 뭔가 폭탄이라는 설이 있어요. 또 회계학은 좀 윤던쌤 피셜로는 좀 무난했는데 회계학이란 과목 자체가 원래 그 정신없는 시험장 속에서는 고득점을 맞추기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원래. 그래서 일단 세무직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국영사에서 어려우면 세회 늦게 풀면 또 이게 더 덩달아 더 점수가 내려가요. 참고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혹시 이제 내년 일단 국가제 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뭔가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세법 회계가 양이 많아가지고 뭔가에 막 요약서 막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개발해서 내려곤 하는데 처음부터 요약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조문이 너무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리고 기존 기출만 외우는 거는 진짜 무너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네, 타 시험 기출까지 좀 대비해야 그래도 많이 이제 본 지문이 많아지지, 공무원 기출은 워낙 우리 직렬이 세무직밖에 없고 1년에 20문제 7급까지 하면 45개밖에 안 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기본서 다 회독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이게 처음에 1, 2회독이 힘들지 3회독, 4회독, 5회독 해보면 그래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막 국영사도 해야 되고 세회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바쁘다 보니까 막 뭔가 되게 이제 얇은 책을 찾게 되고 뭐 그런 것만 이제 보고 들어가야지 하다가는 이게 좀 되게 무너질 위험이 되게 높아요. 요즘 세법이 굉장히 어렵게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연속 2년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됐다면 계산 문제로 가세요.
이 계산 문제 선생님 나와서 계산 문제 막 파야 되나 하기에는 계산 문제까지 할 시간이 없을 거야 아마 잘. 근데 이제 그게 작업이 됐다. 말 문제가 꽤 꼼꼼하게 마스터가 됐다 하면 계산 문제 제가 7급을 위한 특강들을 따로 열어주는데 9급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 여유 되시는 분은 하시고, 여유 안 되면 사실 계산 문제가 우리가 사실 킬링이었던 건 요거 하나예요. 감가상각. 나머지 두 개 숫자 들어간 거는 충분히 맞췄어야 되고 대비가 된 주제이기 때문에 여유 되신 분이 요런 거 이제 100점 맞추고 싶은 분들은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걸 활용하셔서 좀 내년도 시험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고생 일단 너무 많으셨고, 또 혹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잘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좋은 컨텐츠에서 만나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